2번은 비상금을 다른 데 숨겨놓고 놀려준다. 네, 못 찾을 것 같아? 응. 안녕하세요. Welcome to Lim's Diary. 네, 오늘은 결혼 고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예요. 이런 콘텐츠가 아니면 오빠가 또 이런 Q&A를 하지 않을 테니 내가 일부러 이런 또 자리를 만들어 봤죠. 질문을 미리 알고 보면 재미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저희 이제 처음 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서로 얼마나 잘 아는지 또는 서로 얼마나 잘 모르는지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Let's go! Are you ready? Yes. 약속 하나 합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하고 나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절대 그러지 않기로.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1교시 이게 총 6교시까지 있네요. 아예 이게 시험지처럼 돼 있는 게 참 재밌네요. 오랜만에 보는 이 종이 학교 다닐 때 많이 이제 봤었죠. 이 오열 카드를 보면은 되게 즐거웠던 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사인펜으로 여기다 이렇게 딱 예쁘게 딱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걸 좋아했어요. 기가 막히게 체크하는 거. 빈틈없이. 아, 혹시 그 한 줄로 쭉. 아, 그렇죠. 오케이. 일단 1교시는 결혼 준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당이 안 되니까 패스하고 과감하게. 네. 2교시로 넘어갑시다. 2교시는 뭐죠? 갈등 해결 영역. 재밌겠다. 오. 자, 질문. 배우자가 아하. 지인들을 자꾸 집으로 초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금 이걸로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부가 많아요. 많죠. 자주대를 보면.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자꾸 집으로 초대한다면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나 준비됐어요. 이건 난 너무 쉽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5번. 오, 예. 5번이 같이 신나게 논다. 근데 사실 우리 둘 다 그렇게 지인들을 자주 초대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퀘스천은 자꾸 초대한다면 난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오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제 친구들이랑 결이 많이 달라서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싶으면서 재밌어요. 그렇죠. 그죠? 뭔가 조금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하게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과 오빠의 그 모습이 참 다른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들이 와야, 지인들을 초대해야 저희가 청소를 해요. 왜? 너무 비밀이야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청소 열심히 해. 우리가 애기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는 진작에 포기했잖아요. 짐이 너무 많아요. 뭐 하나 치우면 또 생기고 치우면 또 생기고. 근데 이제 지인들 놀러 온다 하면 그때는 이제 싹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를 좀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청소를 할 목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몰래 모은 비상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둘, 셋. 2번. 2번 뭐야? 나 3번. 2번은 비상금을 다른 데 숨겨놓고 놀려준다. 네, 못 찾을 것 같아? 응. 뭘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내가 다 찾지. 나는 3번. 차곡차곡 비상금을 모아둔 게 귀여워서 봐준다. 근데 이거 확실합시다. 비상금 숨겨놨어요? 안 숨겨놨어요? 안 숨겨놨지. 난 아예 안 숨겨놨어. 나는 비상금이 없어. 어디 잘 숨겨놨나 봐. 절대 못 찾아. 요거는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사람에게 1,000,000원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 몰래 1,000,000원을. 와우. 하나, 둘, 셋. 1번. 진짜? 1번 빌려준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4번 뭐야? 4번 경제권에 대해서 손을 떼게 한다. 나를? 손을 떼게 한다고? 부부인데? 나중에 만약에 알게 되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얘기를 그러니까 몰래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왜냐면 몰래 해서 결국엔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지?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화난 거 아니고요. 난 빌려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몰래 했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그거는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육아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오케이. 가장 공감이 갈 것 같아 지금은. 그렇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육아 영역은 3교시예요 벌써. 오케이, let's see.
질문 읽어볼게요. 어허. 배우자와 육아 부담은 어떻게 나누고 싶은가? 하나, 둘, 셋. 3번. 1번. 와, 되게 다르다. 다르네. 자, 1번 뭐예요? 읽어주세요. 출근을 안 하는 배우자가 전담한다. 나도 그거랑 3번이랑 고민을 했었거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일정 있으면은 내가 봐주고, 내가 일정 있으면 자기가 봐주고, 둘 다 일정이 뒤늦게 있거나 그러면 먼저 깨는 사람이 봐주고, 나 절대 안 일어나. 거의 오빠가 일어나. 새벽에는 뭐 나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내 담당이지 뭐 새벽에. 고마워. 나 진짜 고마워. 아침에 해주는 거 진짜 고마워. 그게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애기가 으악 하면은 눈이 팍 떠져. 그러면 아 7시구나, 아 6시구나. 대충 느낌이 와요. 나는 왜 눈이 안 떠지지? 난 좋은 엄마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다 보니까 맡기고 있는 거야. 나는 3번인데 나는 이거 오빠랑 좀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출근 오빠 1번대로 출근 안 하는 배우자 전담 오케이 맞아. 근데 3번 식사, 목욕, 교육 등 파트를 나눈다. 나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목욕은 누가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우도 그거에 익숙해져서 아 목욕은 아빠가 시켜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정해놓고 내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 딱 오빠가 분야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어. 예스. 힘들어가는 일은 오빠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목욕 예를 들어서. 목욕. 근데 나 손목이 너무 아파. 아. 나 손목 얇은 거 보이지? Sorry. 아무튼 파트를 나누고 싶다. Yes, yes. 식사는 내가, 목욕은 you. 교육은 같이. 같이 해야지. 교육은 저희가 이렇게 나눴어요. 영어 학원이랑 태권도 학원 비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목마다 좀 담당이 있어요.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게 너무 뚜렷해서. 그지? 학원비는 많이 절약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아이가 갑자기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2번. Really? 5번은 뭔데요? 사실 2번이랑 비슷해요. 그냥 뭐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짜라 이게 아니고 그냥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의 계획이 있어야죠. 진짜 이거는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자퇴를 하고 그렇죠, 싶다. 그렇죠. 그럼 자퇴 진짜 본인이 결심을 하고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 맘대로 해라 하고 나서 그 미래를 같이 찾아주는 거야. 계획을 같이 세워주는 거지. 우리의 아이가 무 계획으로 자퇴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되게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럼 다음 영역 4교시입니다. 자산관리 영역. 아, 내가 제일 나누기 싫은 대화. 자산관리. 너무 머리 아파요. 근데 너무 중요하죠. 배워야지.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보니까 크게 경제적인 이제 관념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경제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삭하게 머리를 싹 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한 명이 경제권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 집은 신랑이. 근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평소 자신의 소비 성향과 가까운 모습은 하나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1번. 진짜? 오, 웬일이야? 요거는 조금 봤네? 맞았네요. 가치와 의미를 중요시하는 타입. 맞아, 오빠는 공감돼. 왜 선택했는지 알겠고. 나도 그쵸. 그냥 사진 않으니까 이거를. 미니멀리스트 이거는 사실 제가 미니멀리스트 꿈나무지 그거를 잘 실천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미니멀리스트를 실천해야겠어.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우가 다 대학생이 되고 경제적 능력이 생겨서 뒷바라지를 그렇게까지 안 해줄 수 있을 때 그때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니멀리스트면 내 책들도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에 이렇게 가치를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책은 버리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얘기야. 본인 거.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많이 있다 그러면 한 개씩 나눠줘도 되지만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야. 진짜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 책 버린 거. 이제 더 안 읽을 것 같아서 버렸는데 나중엔 또 그 책이 생각나고 좀 그래요. 결국에는 다시 사게 된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아, 책을 진짜 버리는 거 아니라는 말 진짜 맞는 거.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책을 진짜 좋아하세요. 맞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엄청 보관해하고 계셨던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커서 아버지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뭐냐고 보게 되는 거야 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책 보는 거 안 돼. 아닌데 변비 생긴 거. 제일 집중이 잘 돼요. 나 변비 있어 없어? 없어. 봐봐. 다음 질문.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세금을 떼고 나니 20억이 남았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아 이거 주관식이네요. 그러네요. 20억이 남았어?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식이나 그런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네. 20억이 한 번에 갑자기 생긴다라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된다. 나한테 얘기할 거야? 안 해. 안 해. 얘기를 안 해?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주변에 알려서 잘된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주부였는데 맞아요. 얘기해 줘. 당첨이 되고 나서 가족 포함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거야. 본인이 딱 저장해놓고 조금씩 벌은 쳐가면서 조금씩 가족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쌓아놓은 거지. 나중에는 한 10년 가까이를 천천히 해갖고 부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대요. 와우. 어떻게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하지? 그거 대단한 것 대단하다. 같아. 나 그래서- 같으면 바로 얘기했을 것 같은. 너무 좋아서. 내 구체적인 거는 그거예요. 어딘가 딱 저장해놓고 조금씩 내 사업이 잘 풀렸어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우리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그래도 좋으니까 당첨돼. 근데 보통 뜨밤 탐구 영역. 수위가 어머머머머. 야 이거 좀 너무 적나라한데? 배우자가 이벤트로 역할극 플레이를 한다면 어떤